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이거를 가리고 지금 불법을 하는 거예요. 이거 보증사고 이거 난 딱지잖아요. 지금 이거 보증사고 현장에다 여기 출입하지 말아라. 이것도 엄연한 불법이거든요. 저희가 보증공사에다 항의를 했어요. 근데 이거 엄연한 불법이고 보증공사에서 오늘부터 경비업체를 불러서 경비업체에 관리하게 하겠다 이랬거든요.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오늘은 곧 입주를 앞두고 있었는데 눈앞에서 공사가 멈추고 입주할 수 없게 된 현실을 맞이한 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답답한 상황이 지금 군산시 한 공공임대 아파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입주 예정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운 겨울 비닐하우스와 또 살 곳을 찾아서 맴도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입주 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직책을 맡으셨어요? 네, 저는 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윤희라고 합니다. 예. 지금 보니까 총 세대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492세대 정도였죠, 원래는. 예. 네. 492세대가 이미 이 지어진 아파트에 들어와서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금 지내고 있어야 되는데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좀 전체적인 어떤 개괄적인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여기가 492세대인데 실제 분양은 451세대 정도로 보여지고요. 거기에 올라와져 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도 이제 뭐 중도금이 미실행된 세대가 한 80여 세대, 그다음 4명 정도의 이름으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노땡땡 뭐 이렇게 김땡땡 해가지고 4명이 한 50채 정도로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실제 분양이 정확히 얼마가 됐는지는 사실 건설사밖에 모르는 상황이고, 아마 저희 비상대책위원회에 활동하고 계시는 가구 저희가 그 분들이 거의 실입주자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이 아파트가 2018년 6월 달에 완공 예정으로서 지금 입주 기한이 1년 지금 8개월, 7개월, 8개월째 지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공사 현장은 지금 보증 사고 공사 기간 연장 불가로 지금 공사 불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증공사에서 이 아파트를 이제 주관으로서 앞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입주 예정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피해가 크거든요. 한 달에 월세뿐만 아니라 월세 약 40만 원의 이자, 각 그 중도금과 계약금으로 받은 이자가 약 25만 원에서 30만 원 선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다달이 매달 지출이 한 70만 원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허그가 짓는다, 주택보증공사가 짓는다고 하면 1년 반 정도가 걸리는 상황인데, 예, 이거를 이제 시공사를 선정하고 선정 후에 이 건설을 완료하려면 1년 반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그때까지 이 70만 원씩을 내면서 살아야 되고, 또 만약 산다고 해도 이게 지어진다고 해서 입주를 한다고 해도 여기가 저희는 무월세 라고 들어갔어요. 전세 합의서를 써가지고 들어갔는데 실제로 이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입주 시부터는, 저 같은 경우는 84m 세제곱은 한 달에 62만 원씩을 내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합치면 130~40만 원인데 그거를 뭐 월세가 빠진다고 해도 그래도 100만 원 이상 돈을 1년을 내고 살아야 전세로 다시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 어느 서민이 100만 원 넘는 돈을 내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어제 동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제가 지금까지 1년 6개월 지연된 거 그 다음에 앞으로 1년 반을 기다려야 될 거, 그리고 1년 입주해서 앞으로 1년을 그 돈을 내고 살아야 될 걸 계산해보니까 총 합치니까 제가 계산한 거 저기 있는데 139억이었나? 그렇더라고요. 총 합치면 서민들이 내야 될 돈만. 근데 그 돈을 한 세대씩으로 나누니까 3천만 원씩 한 가구당 손해보는 비용이 그 입주해서 1년까지 기간이 3천만 원인데, 이거를 하루속히 빨리
이 환급 이행을 받아서 서민들이 피해가 없게 하는 거, 그게 비상대책위원회의 가장 큰 바람, 환급 이행이 가장 큰 바람이고. 지금 입주 예정자이시죠? 네네네. 예, 입주를 못 하고 계시는데 어디에 살고 계세요? 저는 군산시 나운동에 살았는데요. 입주가 자꾸 연기돼가지고 지금 또 이사했어요. 원룸을 얻어가지고. 근데 그것까지도 좋은데 원룸에다 짐을 다 못 놔가지고 친구네 창고에 놨다가 또 친구네 창고를 쓴다고 해가지고 또 시골 집을 구해가지고 거기로 옮겼어요. 근데 이사 비용만 2중 3중으로 들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데다 또 이자를 뭐 12월 달치 납부하래가 해가지고 이자 납부했지, 막 월세 내고 있지. 벌이도 없는 사람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요. 상황이. 좀 더 기다려야 되셔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죽을 지경이라니까요. 어머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입주 예정이셨어요? 저희는 작년 10월이요. 작년 10월이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입주를 못하고 진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집도 창고에다 짐 다 집어 넣어놓고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 나 눈물 날라 그래. 어머니도 따로 지금 방 따로 나가 계시고 저희 둘이만 살고 있는데요. 나 눈물 나서 못하겠어. 이거 하루속히 우리 환급해 주셔야 살 길이지. 진짜 이대로는 진짜 못 살아요. 환급이 되더라도 또 다른 곳을 또 찾으셔야 되는 또 그렇죠. 어려움이 근데 지금 이게 대출을 받았잖아요. 대출금 때문에 어디를 가지를 못해요. 저희가 이 대출금을 어떻게 해결을 해주셔야 저희가 다시 집을 얻어서 대출을 다시 받아서 그러고 이사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대출금이 걸려 있으니까 어디를 움직이지를 못해요. 하루속히 이걸 해결해 주셔야 저희가 살 길입니다, 진짜. 원래 입주 예정자이신 거죠? 예. 저도 지금 작년 6월 달에 지금 입주 예정자입니다. 예정자인데 지금 방금 얘기 지금 앞서서 하다시피 지금 1년 한 7개월 거의 지금 횟수를 2년 차 넘어가는데 지금 저도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이제 원룸에서 자꾸 지금 오래 살 사람이 들어오니까 방세를 올려주든지 나가라고 하는데 지금 이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가지도 못하고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살고 있는데 방세를 올려주면서 지금 이런 지금 현상이에요. 지금 저뿐이 아니라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저희 언니 분들 이야기예요. 저희는 이제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울증을 심하게 앓으셔가지고 저희가 여기에서 위아래층에 살면서 엄마를 어느 누구 하나가 아닌 공동으로 이렇게 같이 책임을 지고 싶어서 위아래층에 얻었는데 이제 저희 언니 같은 경우는 저기 문화마을에 살았어요. 여기 가까운 인피 문화마을에. 근데 갑자기 입주 날짜가 연기되면서 집이 팔려버린 상태예요. 근데 여기에 대하면에 가까웠다고 여기 상가를 하나 얻었었는데 그 상가가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또 공기가 연장되면서 이제 언니가 또 시골집으로 또 이렇게 집을 얻게 됐어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그런 곳에 보려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경우고요. 이제 또 이런 아파트에 갈 수 없는 상황이 그 주택에 살던 짐들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언니의 집은 총 3곳에 나눠져 있고요. 영 안 되니까 형부가 시골에서 여기가 대하에서 올라타면 IC 부안 가기 편하잖아요. 그 부안에서 농사를 오며 가며 이렇게 지으시려고 했다가 거기에다 어쩔 수 없이 언니가 내가 맨날 이렇게 짐을 싸는 게 지겹다. 벌써 4번째 이사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시 거처지로 이제 컨테이너를 갖다 놨는데 컨테이너에 너무 추우니까 이제 거기에 비닐하우스를 또 덮은 거예요. 그러고 살았는데 언니가 여름에 나는 동안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원래 몸무게가 48kg인데 43kg예요 지금. 지금 대부분 이곳 입주만을 기다렸다가 거처를 잡지 못하고 고생들 하시는데 또 다른 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월 3일 날 계약을 했어요. 여기를요. 19년도. 그러니까 석 달 됐어요. 석 달 됐는데 19년 3월이 19년 10월. 10월이면 사실 그 전에 이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는 걸 모르셨어요?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고
그때 이렇게 지나가다가 했는데 이제 이 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인터넷이든 어디든 다 알아봐도 아무런 이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고 저는 2월 입주 예정일이라고 하면서 빠르면 1월 달에도 입주가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다 올라갔지 않았느냐. 그때는 이 샤시가 전혀 안 올라가 있었어요. 10월 달에. 제가 봤었을 때는. 그때는 이 샤시 전체가 다 저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도 없었어요. 10월 달에는.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 공사가 진행되면 이거는 공사가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그 전에는 그 국가 기금을 받으니까 골조 세우는 데는 국가 기금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 어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거는 그 군산에 자기가 연고지가 군산이기 때문에 협력업체, 군산에 있는 협력업체들한테 이렇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먼저 시공을 하고 나중에 돈을 받으면 되니까 이거는 1월 달에도 입주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골조는 다 올라갔고. 그러면 3개월 전인데 3개월 후면 입주가 그렇죠. 가능하다 그 말씀을 듣고 예. 오신 건데 그 말씀은 누구로부터 들으신 분양 거예요? 사무실에 있는 부장님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래도 여기가 이름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좀 해봐야지 하고 인터넷으로만 이렇게 조사를 해서 했어요. 그랬는데 계약금을 일단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류도 안 썼는데 계약금을 왜 먼저 넣냐 그랬더니 계약금을 일단 넣는 거를 사무실에서 확인을 해야지 이 임대차 계약서를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을 내놓기 시작을 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여기가 저도 그 이사 날짜 입주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계속 사무실로 전화를 했어요. 언제 사전검사하고 중공검사 언제 떨어지냐. 그랬더니 금방 된다. 그러니까 곧 간담회를 할 테니 간담회를 할 때 와서 그 간담회를 할 때 회사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봐라.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한 이틀이 있으니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간담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중공검사하고 사전검사 할 줄 알고 이제 왔죠. 와서 보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엉뚱 깽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와서 보니 이 건물이 18년도 6월 달에 입주 예정일이 지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거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린가. 그때는 정말 충격이 너무 컸어요. 왜냐면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썩은 것을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10월 달에 10월 달에 계약을 했고 2월 달, 1월 달에 입주 예정일이라는 거를 듣고 왔는데 이게 뭐예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사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를 시켜서 다시 한번 분양팀에다 전화 한번 해봐라. 또 입주자를 받는지.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때가 12월 초예요. 그럼 불과 이제 한 달 전 정도나 되네요. 12월 초인데 전화를 하니까 입주 받을 수가 있대요. 그 계약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서 5월 달에 입주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시청에다가 그 항의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12월 7일 날 비상대책위원회가 생기게 됐어. 한 150명 왔고 거기에 오신 분들이 전부 다 만장일치를 했고 그 다음에 입주자를 구하고 싶어도 그 명단이 하나도 없고 회사에다가 요구를 하니까 회사는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어 해가지고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지금도 분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 빨간 컨테이너에 네. 크게 분양 사무실 해서 전화번호까지 다 지금 기재를 해놔서 띄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여기를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정말 진짜 분양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아직 아파트 분양 받을 수 있는 아파트 생활 가구가 남아 있어요? 예, 남아 있죠. 근데 지금 분양은 잠정적으로 중단됐고요. 요거 이제 그 교통 정리가 돼서 이제 분양을 하라면 우리가 하려고 대기는 하고 있는데 현재 그 계약자들이 오시면 밖에서 추운 데서 떨고 있지 말라고 그 시청에서 이 분양 사무실 문 열고 난방기 켜놓으라고 해서 제가 켜놓은 거예요. 이 저거 뭐 손님 받으려고 열어놓은 게 아니고 시청 지시에 의해서 켜놓은 거 여기 열어놓은 겁니다. 언제부터 그럼 분양은 분양은 아직 멀었죠. 아니, 분양 신청 중단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분양은 10월부터 분양이 안 됐어요. 10월이요? 10월부터 계약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잖아요. 안 됐어요. 아니 제가 답변하고 있어요. 10월부터 분양이 정식적으로 안 됐고 그 뒤로 어쨌든
분양은 중단된 상태예요. 10월부터 아니에요. 계약이 안 나와서. 10월달에 계약한 사람 있어요. 왜냐면 날짜가 있는데 그렇게 그거는- 말씀하시면 안 그건 되죠. 우리하고 분양한 게 아니고 본사에서. 아니 이분이 저한테 소개를 다 했고 제가 그거를 사장님이 얘기하신 걸 저는 제가 다 얼굴을 따놨어요. 몰라요. 어머 이분 좀 봐. 얼굴을 몰라요. 이 양반 좀 봐. 정말 이 양반이시네요. 이 양반 저 양반 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저는요 현수막 걸고 밖에서 행주 나눠주는 아니에요, 사람이고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여영 실장이 계약은 다 했어요. 아니에요, 여기 이분이- 여성분이. 이분이 지금 여성분이. 분양사무소에 지금 직책이 네.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원래 저거 명함도 없다가 명함도 없어요. 여기 저기 명함도 없어요. 저기 경험도 이제 없는 분이 지금 이 분양사무소를 지키고 계세요? 예. 저는 저 현수막 걸고 저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지금 이 입주 예정자분이 선생님과 계약을 맺었다고 아니요, 하는데 저랑 한적 없어요. 계약은 요 테이블에서 본사 직원이 나와서 도장 찍고 다 해주는 것이지. 이분이 모든 걸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때 그 상황을 예.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왔을 때 제 친구하고 같이 왔어요. 조용히 해. 제 친구하고 같이 와가지고 물론 이분이 분양 팀장님이셨고 부장님이라고 하셨어요. 아. 부장님이라고 하셨고 여기 여직원이 한 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분이 저를 소개를 해서 그날이 태풍 불어가지고 비 오는 날이었는데 이분하고 같이 우산을 받고 저기 견본주택에 가서 봤어요. 근데 저를 처음 본다고 거짓말 하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또 오신 분이 김제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10월 28일자로 계약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돈이 건설에서 다 받고 2,800만 원을 받고 보증공사로 넘기지를 않았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그냥 유령이에요, 유령. 그리고 제가 여기를 그 다음에 또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 이틀 후에 또 데리고 왔을 때 이분이 소개 좀 많이 시켜달라고 했어요. 왜냐면 앞으로 1, 2층 한 50개 정도 남았는데 친구들 좀 많이 좀 소개시켜달라고. 네. 우리 선생님 이렇게 입주 계약을 하신 분께서 선생님과 함께 동행한 모습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함께 동행한 분이 계시는데 저는요 이게 저거 10월부터 우리는 여기 정식으로 계약이 안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 저 얘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한 80% 정도는 꾸민 얘기고요. 저는 이 실장이 현장을 비울 때 가만히 있어봐요. 그거를 저희 남편이 하지마 인터뷰 하지마. 저 일방적으로 저 사람 이 얘기만 집이 들으려면. 제대로 된 집인지를 보려고 저희 애기 아빠가 80% 이상 분양이 됐다고 하길래 그게 정말인지를 보려고 저희 애기 아빠가 또 이분한테 또 전화를 했어요. 이분이 전화하니까 전화가 안 돼서 이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 번호를 한번 눌러보시면 바로 알 수 있겠네요. 저희 근데 애기 아빠가 있을 거예요. 알았어요. 그렇다 전화번호 쳐요. 한번 줘보세요.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냐고요. 얘기해보세요. 문제라뇨? 뭐가 아저씨는 문제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10월에 계약을 했다 쳐. 피해자가 그래서 나오는 거를 방관하신 거예요. 무슨요? 뭐라고요? 그리고 설명을 하셨고 분양을 하셨고 설명을 분양을 했고 계약은 본사 직원이 와서 도장을 다 찍어줬어요. 우리는 그 계약자하고는 상관없어. 본사에서 지시하는 내용대로 저 사장이 내년 2월에 입주할 수 있다 그러면 사장 말을 전달을 하고. 그러니까 계약은 저번에 하셨는데 설명은 다 하신 건 맞으신가요? 저기 이제 그 현장이 위험하잖아요. 비 올 때 현장에 우산 쓰고 저보고 가서 보여주라 하더라고. 위험하니까. 그걸 이제 와서 또 다시 아니요. 본부시네요. 아니, 이분은 뭐 아니에요. 기억도 없다고 하시면서. 아까 귀여운 이분이 아니고 제가 다른 사람을 맞고, 그렇게 했다고. 다른 제가 사람을. 맞고 그날은 집이 없다고 말했어요. 아니요, 난 이분이 그랬는데 누군지 몰라요. 계약금을 내줄 때 사장님 저도 있는데 그때도 아는 척 아니, 하셨잖아요. 누군지 언니 보고 몰라요. 소개해달라고. 여기 오는 분들한테 다 얘기해요. 이분이 똑같이. 그랬어요. 아이고 안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똑같이 얘기해, 엊그제 똑같이. 우리가 지금 이거 감사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거 지금 무마시키려고 지금 공사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101동에 제가 12월 7일 날 왔을 때 엘리베이터가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중부센터 팀장하고 같이 들어가 보니까 먼저 엘리베이터 문짝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공사한 흔적이 있어. 그 말인 즉슨 보증사고 나기 전에 아니면 보증사고 나서라도 공사를 한 거예요. 그건 뭐 공정률과 왜 연관이 부풀리기 있습니다. 한 거를 무마시키려고 하는 거 우리는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솔직히 어떤 누구든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사 중단하기 전까지는 했어요. 저한테 답변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지금 이게 정상적인 현장인 것 같습니까? 이게 1년 6개월, 이제 1년 7개월째 들어왔는데 공정률 이거고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기자분님? 어떤 누가 이걸 정상적으로 보겠어요? 얼핏 이렇게 청취자 입장에 생각하면 협력업체도 피해자이고 입주 예정자도 피해자이잖아요. 같이 해야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가 되면 사실 이제 시행 시공과 감리 업체를 상대로 해서 어찌 보면은 이 지금 문제가 된 부분들을 해결 방안이 사실관계를 없어요. 확인할 수 있을 것 황급이행이에요, 황급이행. 왜냐, 이런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아남으면 살겠어요? 이게 샤시 문틀이에요. 성인 손이 들어가요. 이 틈으로. 어쨌든 지금 뭐 입주 예정 날짜로부터 3번 연기된 것도 뭐 손해이고 불만이지만 지금
내부의 공사 상황을 파악한 결과 이대로 입주할 수는 없다. 그렇죠. 환급만이의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저희들 그 협의체 금액이 거의 한 100억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성건설의 협력업체 그렇죠. 회사가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협력업체도 지금 상당히 많이 손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한 100억 가까이 지금 못 받은 상태죠. 그렇게 일부 회사는 이거 자금 못 받는 돈 때문에 그 하청업체가 부도가 나기도 했고 그런 지금 어려운 상태인데, 물론 여기에 입주민들도 상당히 지금 힘들고 그런 상황이지만 저희들도 정말 좀 어려운 사정에 지금 다 협력업체 모두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게 다 끝났어야 되는데 이 공정률도 부풀려지고 허위로 보고 있습니다. 80%가 안 된다는 게 군산시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군산시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또 한 부분으로는 부실공사로 의심되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저희가 이렇게 피해가 큰데 부실 시공까지 된 아파트를 들어가서 살 생각이 없는 거죠. 살 수도 없고 살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누가 판단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80% 공정률을? 이 공정률은 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종합감리가 민사 형사상의 책임 모든 책임을 지고 종합감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감리가 이미 2018년 10월 달에 골조가 반 조금 더 된 상황에서 22층 아파트 중에 14층, 15층이 지어진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이미 82%를 넘겼어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전체가 다 되고 지금 이 정도 지금 현재 오늘 날짜가 됐어도 지금 이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 상황도 80%가 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미 1년 반도 더 2년 전이죠. 18년 6월이니까 그때 이미 넘겼다는 거. 근데 시청은 그 당시에 이제 12월 달에 저희가 연장 승인 불가를 좀 할 때 입주 예정자들의 의견은 여기서 반영되지 않는다. 감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다. 이런 입장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부분을 한 달에 이 현장을 보증공사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시찰을 나와서 확인을 하고 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은 다 있는 거죠. 예, 자 이번에는 군산시 의회 서동원 의원을 만나러 왔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동원 의원입니다. 공정률 가지고도 참 이게 잣대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공정률을 지금 이제 감리가 그걸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게 구조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게 감리를 시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시가 역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정은 해죠. 하는데 그 돈을 누가 주면 회사가 주는 거예요. 회사가. 그러니까 회사가 감리가 회사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별개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들 많죠. 군산도 또 다른 아파트도 그것 때문에 그냥 감리 단장을 교체를 해버린다니까요. 회사 말 안 들으면은 시가 시를 대신해서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감리 단장이니까 감리 단장한테 권한과 책임을 줘가지고 문제 있는 것들은 감리 단장의 말을 들어서 그 시행사한테 개선을 하라고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죠. 서 의원님 그 군산 하수광고도 같이 함께 현장 취재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그 감리에 대해서의 지적을 좀 많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 감리가 지금 책임감리를 해가지고 공무원들은 이건 책임감리니까 감리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말 그대로 책임감리면은 감리가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고 그리고 현장 감독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감리 회사에 지급되는 돈을 그 회사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감리가 회사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그런 구조로 현재 돼 있고요. 그리고 감리가 이렇게 감리를 잘못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책임을 확실히 지게끔 정부 차원에서 법을 강화를 시키든지 해서 책임 지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죠. 그냥 벌점 조금 맞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군산시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게 이제 좀 애매해요. 군산시는 감리를 통해서 보고를 받게 돼 있거든요. 감리를. 그래서 감리가 그 보고를 할 때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하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개선을 내겠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리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군산시도 여기가 좀 징후가 이상하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2018년도 6월달 입주인데 그렇죠. 입주를 못 오고 18년도 12월달로 연기를 했고 또 19년도 6월달 또 연기를 하고 또 19년도 또 12월달 연기를 하고 또 이번에
또 연기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네. 20년도 6월까지. 네. 그러니까 시에서도 연기를 계속 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다 하고서는 이제 시에서 이제 더 이제 집중적으로 본 것 같아요. 봤는데 문제는 자금력이 없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대금도 줘야 그 하청업체들이 일도 하고 할 건데 심지어는 뭐 감리 비용까지도 지금 못 주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업체들이 일을 않고 공사가 더 이상 이제 진전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그리고 총괄적으로 봤을 때 책임은 저는 허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감리단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허그에다 보고를 하고 공사 지적도를 그리고 그 허그에서 관련 담당자가 현장을 와서 둘러봤다는 거예요. 근데 공사 현장의 그 감리 단장이 작년 6월달 정도 바뀌어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이 허그에서 나온 직원을 한 번도 못 봤다라는 거예요. 감리 단장이. 그러면 허그는 대체 매월 직원을 파견보내서 뭘 점검하고 갔는지 그것도 그 일반적인 그 공사 현장이 아니라 이미 18년도 6월 달부터 입주를 하기로 했다가 지금 1년 반이 연기된 사업장인데 이렇게 연기된 사업장에는 더 관심을 갖고 뭐가 문제인지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않고 그냥 요식행위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건설업자만 만나보고 그냥 가는 요식행위로 이렇게 해서 그 허그에서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현장 방문을 통해서 이걸 관리감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키웠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하루속히 우선 환급해주고 선 환급하고 부실공사도 당연히 조사해야 할 것이고 불려진 공정률도 조사를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해달라라는 입장입니다. 이 분양 사무소 하루속히 철거돼야 할 것 같고요. 저기 앞에 보면 분양 아직도 받는다고 월세부 전세형 임대 아파트라고 써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이제 좀 철거되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그리고 피해를 이미 입으신 분들 그 부분들도 좀 우리가 돌아보고 정말 이 해결책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게 입주 예정자들 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가를 같이 각 기관과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청원 넣고 있는데 저희 계약자들이 얼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의 횟수가 얼마 안 돼서 그 부분 꼭 부탁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